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저번 시간에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수입차를 살 때 따르면 잊지 않고 꼭 확인해야 할 서류를 말씀드렸습니다. 화자 보제 대상 차량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볼보를 현금 할인 받는 방법부터 볼보 S90 인스크립션을 사려던 이유, 하지만 또다시 고민이 되는 이유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를 사려는 목적은 패밀리카였습니다. 원래는 제네시스 G80을 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네시스에 대한 결함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핸들 잠김이라든지 급발진 사례가 종종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죠. 하지만 자동차 명장님이신 박병일 명장님이 차 시동을 2단계로 나눠서 걸면 급발진이 50% 이상은 예방이 된다고 해서 그래도 이제 제네시스를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을 당시에 에어백은 터졌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죠. 제가 이걸 떠올리던 그런 순간에 예전에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 좀 사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어땠냐면은 카니발이었는데 정면으로 이제 트랙터 큰 거 있죠? 그게 그냥 정면으로 그냥 확 박았어요. 그래서 엔진까지 막 먹고 들어가서 차를 폐차해버렸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에어백이 안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막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검색을 좀 해봤죠. 에어백에 대해서. 현대차 에어백, 현대 모비스 에어백, 에어백 결함, 이런 것들 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실제로 사고 난 영상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봐도, 아니, 에어백 터진 게 막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모비스에서 에어백을 만들었었는데, 2000 몇 년도에는 제품 결함이 있었다. 좀, 원가 절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했던 사실도 있고, 아니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좀 참을 수가 있다고 쳐요. 왜냐면 에어백이랑 그런 좀 장치가 있으니까, 안전 장치가 있으니까. 아니 에어백 결함까지 있으면 어쩌라는겨. 아니 어느 사고에서는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안 터진 거로 타고 있던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한테 이제 응대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센서가 충돌 환경 그런 거에 따라서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업체가 얘기했다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럼 자동차 이제 충돌 테스트에서 에어백 터지는 건 정상이고 급발진을 벽면에 이제 딱 때려 박은 거는 에어백 안 터지는 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나?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냥 패밀리카를 사려는 목적에 맞게 단념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제네시스에 이제 옵션 이것저것 넣고 좀 하려고 했죠. 좀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 옵션 좋아하는 거.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걸 검색을 해보니까 이건 물론 외국 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차 같은 경우에도 결함이 다 몇 개씩 있죠. 당연히 몇씩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에어백 안 터진 건 아니,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볼보를 사는 게 낫겠다. 그냥 생명보험 하나 더 드는 셈 치고 그냥 볼보를 사자.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마음을 먹었죠.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볼보에 반하게 되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충돌 테스트 영상에서 비껴치기 있죠. 가다가 90도 틀고서 딱 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빵 받고 옆으로 스르륵 하는 거. 이걸 보고 제가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 운동 에너지가 충격 에너지로 전부 안 바뀌고 비껴져서 이제 계속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충격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계속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성 하면 볼보. 이건 유명하잖아요. 아무리 제네시스가 검사기관에서 안전성 평가가 좋다고 인정을 받았어도 이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에어백 터지든지 안 터지는지 좀 어느 정도 품질의 신뢰성, 품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만들어져야 안전성 평가가 실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 안전성 평가에서 하면 이제 무조건 에어백이 터지게 만들었다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아니 이런 의심이 드는 게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현대를 아니면 기아차 그런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형 S90을 계약을 하려고 전시장에 갔죠. 두 번째 방문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방문은 예전에도 한번 갔었고, 간 김에 한 번 더 상담을 했는데 여기서 네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유지비 문제였어요. 딜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타이어 한 짝에 80만 원인데 금융 할부를 2천만 원 정도로 하면은 1년에 한 번 타이어를 교체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짝인지 네 짝인지 그거는 제가 못 물어봤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S90 타이어 한 짝이 50만 원이긴 하더라고요. 네 대면 5, 4, 20 200만 원? 못해도 200
못해도 220, 인터넷 최저가로 했을 때 220만 원이네. 한 4, 5년에 한 번씩은 갈아야 되니까. 아무튼 뭐 싸진 않아요. 어쨌든 뭐 사실 볼보가 특히 유지비나 수리비가 좀 더 비싸다는 건 뭐 소문으로 들어서 감안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좀 더 고민이 되긴 하는 거예요. 지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뭐 그래도 중요 부품은 5년 10만 킬로까지는 이제 보증을 해주니까 그냥 감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까짓 거뭐 나중에 차 나오면은 타이어 바꿀 때 뭐 그냥 순정을 안 받고 국산 거 껴도 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전시장 가본 김에 다시 한번 타보니까 그 첫 번째보다 좀 더 냉정하게 봐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두 번째를 타보니까 뒷자리가 좀 넓은 거는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뭐 크게 감흥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앞자리든 뒷자리든 그 시트가 예전에 처음 앉았을 때는 푹신푹신하고 막 좋았는데, 두 번째로 이제 앉아보니까 다른 새 차들, 다른 신형 차들하고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뭐 그냥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운전석에 있는 크리스탈 기어봉 있죠. 네, 그것도 처음에는 와 진짜 럭셔리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예전 같진 않고 그냥 기어봉이구나, 좀 이쁘장하네,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크게 관심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계약하면 1년은 걸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뭐 2021년이 아닌 2022년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 그때는 티맵으로 뭐 소프트웨어가 뭐 연동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2022년으로 뭐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1년이 뭐요? 1년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이게 사도 산 게 아니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냐면 딜러 서비스가 다른 회사와 이제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불만이었죠. 서비스는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3종. 뭐냐면 블랙박스, 썬팅, 하이패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방문했을 때 만났던 다른 딜러분도 뭐 할인이나 프로모션 같은 게 없고 이 세 가지만 딱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전 시장이 다 이런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일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뭐 전시장마다 다 계약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갖고 일찍 나오는 걸 골라라, 그리고 나머지는 취소를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여기저기 찾아봐도 몇 군데 전화를 해봐도 딱히 프로모션이 없어요. 하지만 네, 여러분 이제 혹시 볼보를 사시려면은 딜러 서비스 추가로 분명히 있어요. 뭐 좀 물어보시고 다른 딜러들한테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면 뭐 홈페이지 이런데 볼보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딜러를 추천해주세요, 아니면 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딜러 서비스.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받았던 내용들이 다 이제 저기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아 나는 진짜 호구였구나, 아니면은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받을 만큼 받았네, 적당히 이제 섭섭하지 않을 만큼 했다, 뭐 그렇게 자기가 이제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썬팅, 하이패스 거기에 더해서 뭐 유리막 코팅, PPF 필름, 그리고 캐시백도 약간 뭐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있었어요. 물론 뭐 유리막 코팅이나 뭐 필름, 뭐 썬팅 뭐 이런 거는 뭐 최상급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거 감안하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도 협의하고 뭐 바꿀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무튼 뭐 조삼모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할인이 없으니까 기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삼모사 영업 방식이라고 하기엔 좀 뭐지만 조삼모사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기분 좋게 잘 팔리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격은 비싸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전국적으로 프로모션을 딱 고정 박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가격은 뭐 독삼사 비슷하지만 그래도 서로 기분 좋고 아 나 이 정도 할인 받았어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조삼모사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볼보 예약을 걸어놓고 그냥 뭐 BMW 옵션 강화 모델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 사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아, 어쨌든 볼보를 사려던 이유, 하지만 고민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뭐 여러분도 처음 이제 구매를 하실까 생각하신 분들은 저도 한 2달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고민한 거예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을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뭐 볼보를 사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차를 사신다든지 하실 경우에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에서 잔금 완납하기 전에 꼭 잊지 말아야 할 서류 한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상단에다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뭐 1년 후에 차가 온다면 1년 후에 시승기를 올릴 테니까 잊지 말고 구독을 해놓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1년 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